트럼프는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과의 위험한 책략의 중심에 등장한 후 걸프 지역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워싱턴은 이 사건을 외교적 잡음이 아니라 충성심을 시험하는 사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통로를 자유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동맹국이 테헤란과 항해, 요금, 그리고 중요한 항로의 통제에 대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제재 위협과 군사적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보냈습니다. 이란은 위기를 정치적 통행료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오만이 대화 공간을 마련했고 트럼프는 양국에 경고했습니다. 오만은 무엇을 꾸미고 있던 걸까요? 왜 테헤란이 이 판에 뛰어든 걸까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당장 보내고 있는 미친 대응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이란과 오만이 오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선박에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질문이 쏟아진 뒤 이번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답하며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아무도 이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곧이어 미국 정부는 이미 그 위험을 배경에서 주시해온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만은 미국의 오랜 파트너로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워싱턴과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항상 걸프 지역에서 조용한 중재자라는 이미지를 팔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중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동맹국이 위기 상황에서 이란 정권과 지나치게 가까워지고 테헤란이 긴장 속에서 이득을 얻으려 하며 호르무즈 해협 통과 문제를 논의할 때 백악관은 적에게 틈이 생겼다고 봅니다. 오만과 이란은 이미 해협 통과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분은 지역 위기 속에서 선박 통과를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대화는 이란에게 위협을 구조화할 기회를 줍니다. 테헤란은 봉쇄하고 압박하고 협상한 뒤 자신이 만든 위기의 관리자로 다시 등장하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런 수를 간파하고 그것이 합법적으로 보이는 합의로 바뀌기 전에 차단했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산트가 다음 단계에 나섰습니다. 그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대한 어떤 형태의 통행세 부과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사람들, 기업들, 은행들, 중개인들, 그리고 테헤란이 이런 위장된 통행세를 만들도록 돕는 모든 조직에 전달됐습니다. 옴부즈맨 베센트도 오만 대사와 대화했으며 마스카트가 해협에서 통행세를 부과할 계획이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재무부의 경고로 오만이 해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좌파는 모든 것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트럼프가 허를 찔렸고 동맹국들을 잃었으며 걸프 지역이 이란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다릅니다. 오만이 계획이 없었다면 이제는 워싱턴을 상대로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긴 셈입니다. 이란이 오만을 다리로 사용하고 싶었다면 그 다리는 이제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누군가가 호르무즈를 통행료 징수 창구로 바꾸려고 생각했다면 미국 재무부는 이미 금융 경로를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만과 이란 간의 경제적 밀착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에 두 정부가 체결한 특혜 무역 협정은 더 많은 무역과 더 많은 정치적 대화를 위한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평상시라면 이것은 지역 외교로 포장될 수 있었겠지만 이란 정권과의 위기 상황에서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미국 재무부 동맹국이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위협을 단순한 비즈니스 기회로 간주하고 행동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걸프 협력회의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는 4월 제다에서 열린 자문회의에 오만이 불참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걸프 왕정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맞서 단합을 보여주려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불참은 의미가 큽니다. 걸프 지역에서는 빈 의자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른 지도자들이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동안입니다. 오만은 테헤란과의 협상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트럼프에게 이것은 세련된 중립이 아니라 위험한 모호성입니다. 카타르 상황은 이번 시험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하는 미국과 MQ-9B 드론 구매를 약 20억 달러 규모로 협상해왔지만 이제는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손실을 입은 후 이러한 시스템의 사용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트럼프 진영은 이를 미국 무기의 패배로 포장하려 하지만 올바른 해석은 다릅니다. 걸프 동맹국들은 현대전이 더 영리한 운용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카타르는 보호를 원하지만 동시에 예측 가능성도 원합니다. 오만은 이란과의 채널을 유지하길 원하지만 미국의 제재라는 대가를 치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위협을 더는 인내심 있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가 직면한 환경입니다. 동맹국들은 계산하고 있고 테헤란은 분열을 시도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여전히 한계를 정하는 쪽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도 같은 게임에 들어가지만 백악관은 통행세, 이란의 위장된 통제 또는 느슨한 핵 프로그램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이드 반스는 아직 최종 합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서명에 서두르지 않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는 테헤란이 정말 물러설지 보며 서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번 위기의 승자로 보이길 원합니다. 즉 저항했고 협상을 이끌어냈으며 이제는 해협 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가 이런 연출을 무너뜨립니다. 만약 해협이 통행료 없이, 이란의 통제 없이, 그리고 미국의 감시하에 다시 열리게 된다면 테헤란은 자신들이 쌓아 올리려 했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무기를 잃게 됩니다. 오만이 통행료 부과를 철회하면 이란 정권은 가장 민감한 부분에서 중요한 동맹을 잃게 됩니다. 이 점에서 트럼프의 요란한 발언을 이해해야 하며 그는 충동적으로 위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장난 대신 실제 비용을 부과했습니다. 재무부 제재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은행들은 거래를 중단하고 기업들은 물러서며 중개인들은 사라지고 작은 나라의 정부들은 워싱턴을 자극할 만한 어떤 것에도 서명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걸프 지역에서 약한 발언이 곧 협박의 초대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이러한 반응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9세기 초 워싱턴이 지중해에서 베르베르 해적들과 맞섰던 때부터 미국의 강제 통행료에 대한 논리는 오래되었습니다. 자유로운 항해가 상업 항로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바치는 조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다르지만 정치적 논리는 비슷합니다. 어떤 세력이 두려움, 군함, 군사적 압박을 이용해 통행료를 요구하려 할 때 미국은 그 선례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합니다. 최근 남중국해의 사례도 경고로 작용합니다. 베이징은 수년 동안 분쟁 지역을 영향력 구역으로 바꾸기 위해 존재감, 기지, 순찰, 법적 논리를 쌓아왔습니다. 흑해에서도 러시아는 전쟁, 봉쇄, 항로에 대한 압박을 이용해 전략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교훈을 가지고 호르무즈를 바라봅니다. 만약 이란이 오늘 통행세를 만든다면 내일은 또 다른 정권이 다른 해협에서 통제를 구축하려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움직임은 마스카트, 테헤란, 워싱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만은 다시 중재자 역할을 맡아 이란의 방패막이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통행세나 은밀한 통제 없이 재개방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소모전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제재를 확대하고 이란 석유와 연관된 무역망을 차단하며 어떤 정권도 그 해협을 정치적 소유물로 삼지 못하도록 군사력을 대기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글로벌 국제문제 전문가이며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베스 글로벌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해보세요.